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김성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의 미증시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의 고율의 관세 폭탄을 투하한다는 소식에도 투자자들이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서한에서 내달 1일부터 브라질산 수입품 관세율을 50%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브라질도 50% 맞불 관세 부과 방침을 내세웠지만 투자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밀하게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시장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불 켜줬는데요. 이미 소비재는 1% 뛰었습니다. 빅테크주들은 대부분 보합권에서 오르내렸고요. 우량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AI 챗봇 그록을 장착해준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미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미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동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고율에 관세 폭탄을 투하한다는 소식에도 투자자들이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3% 오른 44,650.64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27 상승한 6,280.46으로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9% 오른 2630.67장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뉴욕 증시 글로벌 이슈에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39% 급증하며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TSMC가 올해 4월에서 6월 매출액이 약 43조 8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6%로 증가한 것으로 대만중앙통신은 TSMC의 2분기 매출액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TSMC의 2분기 호실적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4조 달러, 터치와 함께 AI 지출 붐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의 제품으로 들어가는 최첨단 AI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어 AI 붐의 최대 수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실제로는 11% 상호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20%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폴리티코는 10일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협상당은 상호 관세율이 약 11%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관세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또란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 전화통화에서 이 수치를 무시하고 거의 2배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베트남 간 최종 합의 서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20%의 관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폴리티코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놀라움과 실망을 표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사상 처음으로 핵전력 운용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방위에서 거리를 두려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 두 군사 강국의 핵 협력이 안보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내 독자적인 핵전력 보유를
보유 중인 국가들인데 영국은 자국 핵무기를 집단 안보 체계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두 국가는 유럽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공동 운영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마련한 겁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핵 대응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핵 잠수함이나 전투기 등 전략자산 공조 운용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런드 프리드만 영국 교수는 프랑스가 핵전력을 타국화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히트맵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외 빅테크 기업은 대체로 보합권이었습니다. 애플이 0.6%, 구글이 0.57%, 테슬라가 4.73%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와 차량 내 AI 그록 탑재 등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4%, 메타는 0.76%, 아마존은 0.13%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요 기업 글로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 시대를 열며 시장의 황제로 열렸는데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마저 잠재우는 압도적인 영향력에 더해 각국 정부의 AI 주권 확보 경쟁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얻었습니다. 월가는 엔비디아의 독주를 인정하면서도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맹 기업과 왕자를 위협하는 강력한 도전자에게도 시선을 돌리며 AI 패권 대전의 이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데이인데요. 여름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 행사가 시작 첫날부터 판매 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 소비 경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블룸버그의 9일 브랜드 컨설팅 업체 모멘트 커머스 통계를 인용해 올해 아마존 프라임 데이 첫날이었던 8일, 아마존의 매출이 지난해 행사 첫날 비해 41%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에서 관리하는 기업 매출만 연간 약 7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요. 온라인 쇼핑 업계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평가받지만 올해 프라임데이는 전체 매출뿐만 아니라 소비의 질도 나빴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뉴머레이터는 올해 프라임데이는 유독 짠물 소비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챗봇 그록을 조만간 테슬라 차량에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10일 소셜미디어 X는 그록은 곧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예정이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챗봇을 차량에 탑재하려는 이번 행보는 테슬라와 xAI 간 협약이 본격화됐음을 알렸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판매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AI 사업과의 시너지를 주문해왔습니다. 테슬라의 그록4가 탑재될 경우 테슬라 차량 이용자들은 그록4를 통해 테슬라 기능 일부를 제어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AI 챗봇이 탑재된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자연스러운 음성이 탄생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시장은 어느 정도 면역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격신했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준 미증시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또한 대만 TSMC가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와주면서 AI 수요 급증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음료를 매일 200개 국가에서 초당 2만 잔을 넘게 판매하는 기업. 미국의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 기업으로서 전 세계 식음료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미국의 약사인 존 펜버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포도주를 주 원료로 해 당대의 인기 음료였던
백마리아니를 따라한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이름은 펜버턴의 플렌치 와인 코카였고 백마리아니의 흔한 유사품 중 하나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1886년 애틀란타 카운티에 금주법이 시행되자 포도주를 탄산수로 대체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고 펜버턴의 격리 직원이었던 프랭크 메이슨 로빈슨이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에는 첨가물 없이 순수히 코카잎 추출 성분과 콜라나무 씨앗 추출물을 탄산수에 첨가시켜 만들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다른 첨가물들을 더 넣고 만든 것이 오늘날의 코카콜라 음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판매되었으나 2년 후 존 벤버턴은 이 청량 음료에 대한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단돈 $2,000에 팔아버렸고 판매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의 권리를 구매한 에이사 캔들러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판매량을 급증시켰으며 미국의 상징인 음료로 성장시켰습니다. 초기의 코카콜라는 코카인이 포함된 코카잎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DEA 감독하에 코카잎을 삶아서 의료용으로 추출한 후 남은 잎을 통해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생산 라인은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알고 있더라도 똑같은 맛을 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품법상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있지만 일명 BOM이라고 불리는 배합비 및 조리 방법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에 정확한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이미지를 코카콜라 또한 이용하여 고도의 상술로 사용하고 있고 특허법상 특허 출원 보호를 받을 시 최대의 보호기간이 제한이 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있으며 창업 때부터 비밀리에 전수되는 비법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여 신비감과 이슈를 의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 코카콜라의 레시피나 맛의 비밀을 알아내어 경쟁사를 만든다 하여도 코카콜라와 경쟁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의 위상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다양한 이미지를 마케팅하는 것으로 유명하는데요. 그중 코카콜라 상징인 로고는 1886년 펜버튼 박사가 처음 음료를 만들 때 함께 진행하였던 프랭크 로빈슨이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고는 조금씩 변해왔고 1958년에서 1960년 사이에 코카콜라의 상징색인 빨간 배경과 물고기의 꼬리를 연상시키는 피쉬테일 로고가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병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카콜라를 담은 유리 용기를 컨투어 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병은 당시 코카콜라를 모방한 제품이 많이 나오면서 독특한 병이 가진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자 기획했던 것입니다. 코카콜라만의 독특한 모양의 병은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제공하였고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 등이 코카콜라 병과 관련된 작품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로고와 병의 디자인은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제대로 마케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 역할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카콜라의 2025년 1분기 실적은 순 매출이 환율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11억 달러였으나 6위 매출은 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2.9% 상승하였고 화폐 중립 기준으로는 1% 증가했습니다. 코카콜라는 글로벌 브랜드려 다각화된 제품, 안정적인 배당을 겸비한 방어적 가치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환율과 원자재 비용 등 변수는 있으나 다수 애널리스트의 5에서 9% EPS 성장률 전망과 함께 10에서 15% 주가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률 자체는 다소 원만하여 강달러 지속 시 기대 수익률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곁을 지켜온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고객 중심의 가치는 미래의 100년간도 코카콜라를 더욱 빛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며 쓸데있는 기업사전 코카콜라였습니다. 네, 코카콜라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코카콜라 정말 없어서 안 되는 저의 최애 음료인데요. 코카콜라 주가는 0.42% 상승하면서 상승불 켜졌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진 아나운서 준비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소식, 앞서 미증시에서 언급했던 엔비디아의 자세한 뉴스인데요.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일 대비 2.8% 상승한 164.42달러를 기록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제치고 처음으로 4조 달러 시총벽을 넘어섰습니다. 올 초 중국 AI 스타트업의 급부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잠시 조정을 겪었지만 최근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확대가 발표되면서 다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400억 달러 증가한 3,500달러 규모를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AI 산업 성장의 핵심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이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여전히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의 주가 수준도 과거 1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잇따라 확대하며 실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중국 노선을 주 194회로 늘렸고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5월부터 26회로 증편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은 인천에서 옌지, 부산에서 홍콩 노선 등을 증편 운항해왔고 티웨이 항공은 LCC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행 여객기 운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도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을 신규 휴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선 확대 배경에는 국제 여행 수요가 큰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공항 국제선 사용객은 4,582만 명을 넘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행 여객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중국 노선은 무비자 입국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최근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인데요. 제주항공과 TA항공은 2분기 영업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항공 화물 물동량 감소가 영향이 미쳤다고 보입니다. 항공업계는 최근 환율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수익성에 좋은 국제선 증편을 통해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항공권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성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발생한 티맵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정상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과 정부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자들이 정상금의 60%를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선 유통업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법 개정안은 이커머스 플랫폼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정상기일을 기존 40일에서 60일까지였던 것을 20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상금 전액을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골자를 담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피지사에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업체들과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약 9% 증가한 2조 3,624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7.86%, 1.91% 상승하면서 고가주택 비중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6억 원대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작년보다 12만 건이나 늘어 13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재산세 부과의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서울시 전체 건축물 재산세의 38.3%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납세자 중에서는 영어 사용자가 5,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7월 재산세는 주택의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양한 뉴스들 하나하나 전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넘기면서 장을 마쳤죠. 이에 따라 오늘 국내장에서 반도체주의 흐름도 강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7월 11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3천조 원을 넘어섰죠.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기록했는데요. 3년 10개월 만에 3,200선 기록해줬습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다만 3,200선 돌파 이후에 부담이 조금 커지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467억 원 물량을 담아내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1,264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은 66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세 이어오면서 800선을 회복해줬고요. 12거래일 만에 800선에 안착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양시장의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죠. 외국인이 566억 원, 기관이 96억 원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637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양대 시장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보여졌는데요. 전날 발표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2분기 매출이 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심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주춤했던 삼성전자도 어제에 이어서 2.62% 상승해줬습니다. 62,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0.84%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TSMC의 2분기 매출이 좋게 나오면서 2차 전지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도 3.65% 빨간불 켰고요. 에코프로도 4% 강한 흐름으로 상승불 켜줬습니다. 에코프로는 4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미용기계주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급등했었던 리가켄바이오는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3.6%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마감 상황 짚어봤고요. 주요 지수들이 이번 주 내내 코스피가 올라주면서 다음 주에 이 피로도가 어떻게 나타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현진 아나운서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LNF인데요. LNF는 어제 SK온과 MOU를 체결했다는 호재를 보이면서 오늘 기분 좋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NF는 SK온과 리튬 인산철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 체결을 했고요. 이번 계약은 지난 5월 국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약 한 달 만에 체결된 신규 업무 체결입니다. LNF는 국내 소재 업체 중 가장 앞서서 LFP 양극재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현재 파일럿 라인에서 제품을 출하해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종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신규 LFP 양극재 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과 사업 승인을 위한 이사회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미중 갈등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처럼 빠르게 LFP 양극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중저가 EV 및 에너지 지처 사용 LPP 양극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국산 LPP 양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를 대한 러브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보조금 문제로 세계 각국에서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탈중국 원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의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중저가 전기차와 에너지처 저장장치 시장의 대응을 위한 LPP 양극재 공급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 전환 가운데 오늘 LNF 차트 함께 보시면요. 10.69% 오른 58,0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LNF가 강세를 보였죠. 윗꼬리 달면서 양봉 마감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LNF가 SK온과 북미 합작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양사가 미국에서 LFP 배터리 소재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거죠. 최근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LNF가 삼원계뿐 아니라 LFP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IRA 이슈로 인해서 현지 생산과 공급망이 중요한데요. 이번 합작은 LNF가 북미 핵심 소재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발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LFP NCM 투트랙 전략으로 성장폭을 넓힐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향후 구체적인 지분율, 생산 계획, 수주 계약 등이 공개되면서 주가에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LNF 관련 특징주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 이슈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는 8월 공개할 예정인 로보택시에 자사 AI 챗봇 그록을 탑재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차 전지, AI, 로보틱스 관련 테마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동시에 탑재한 로보택시 모델이 공개가 되면 AI 기술력과 차량용 반도체, 센서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도 수혜 기대감이 커지는 흐름인데요. 또 그룹과 같은 생성형 AI 탑재 차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성인식 기술 보유 기업들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로보택시 발표가 단순한 모델 공개를 넘어서서 미래형 모빌리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한마디가 다시금 테마를 흔드는 구간이 연출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테슬라 이슈는 기대감에 따라 급등량이 잦은 만큼 관련 국내 종목들 접근 시에는 수급과 모멘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관련 이슈, 관련주들 함께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주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30만 원대를 돌파했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로써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2012년 SK그룹 인수합병 이후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역시나 미국의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인공지능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종가가 지금 시가총액 4조 달러, 하나로 5,490조 원을 돌파하자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수의 기대감이 덩달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날 종가 기준으로도 4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을 기대해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 증권사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38만 원을 제시했었고요. 압도적인 디램 수익성이 경쟁 우위에 재차 증명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38만 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1개월간 대부분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주까지 30만 원 중반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차트 함께 보시면요. 1.01% 하락한 29만 3,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30만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하지만 후반부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전히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고점을 돌파한 만큼 앞으로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얼마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반도체 사이클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특징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정치권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증권주들이 크게 반응했는데요. 오늘 강세를 보인 증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인 건데요. 상법 개정에는 자사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담길 예정이고요.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논의가 되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증권주나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반응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이 상승세 보여줬고요. 증권사들은 전통적으로 자사주 보유량이 많고 배당 성향도 높은 업종이다 보니 이번 정책 방향이 중장기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정치적인 논의 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일정 체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 이슈에 관련된 특징주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또 주목받는 기업이죠. 바로 CTK인데요. CTK가 K화장품 인기에 힘입어 북미 일반 의약품 시장 진출과 친환경 정책에 따른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자 매수세가 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CTK가 꾸준한 플랫폼 사업 부분의 성장과 더불어 북미 일본医薬품 시장 진출 및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를 통한 신규 사업 부분 성과가 주목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CTK는 화장품 플랫폼 기업으로 제품 디자인, 포뮬라, 마케팅, 생산에 이어 물류까지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CTK는 자체 공장 시설 대신 외부 제조 시설을 이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국내 ODM 업체들을 차별화된 네트워크와 공급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CTK의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국가별 비중은 북미 76.5%, 국내 10.4%, 유럽 및 아시아가 13.1% 수준입니다. CTK는 지난 3월 자회사를 통해 미국 OCT 제조 공장을 인수했고 미국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OCT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경쟁 우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내다봤습니다. CTK는요, 2001년 설립 때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OTC 제조 공장을 인수해 북미 일본医薬품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션 플랫폼 CTK 클립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 리서치부터 제품 개발, 생산, 물류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 없이도 전 세계 브랜드의 맞춤형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한 친환경 택배 포장재 도입,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 및 생산 등 ESG 경영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다양하지만 투자자들이 또 오늘 CTK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요. 9.95% 상승하다가 5,030원에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TK 관련해서 특징주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CTK는 윗꼬리 달면서 양봉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가운데 K뷰티 플랫폼의 북미 진출 소식과 동시에 추진 중인 친환경 전략이 함께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CTK는 단순 OEM, ODM을 넘어서서 자체 브랜드와 유통 플랫폼 중심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번 북미 진출은 글로벌 소비시장 직접 공략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 지속가능 포장재 개발, 탄소 감축 프로젝트 등 친환경 분야 투자도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 성장축이 균형을 맞추는 그림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계 기관의 지분 확대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고요. 중소형 K뷰티 기업 가운데서 성장성과 ESG 요소를 함께 갖춘 종목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TK 관련 특징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5가지 특징주 함께 알아봤는데요.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현 아나운서, 인물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대한민국 3대 대기업 중 하나인 SK그룹의 회장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한국 최대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는 SK그룹 회장 최태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1960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SK그룹의 전신인 성경그룹의 최종현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수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통합 수료하였습니다. 1992년 SK의 부장으로 입사 후 상무를 거쳐 SK 주식회사 부사장직을 맡았으며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 회장에 선임되었습니다. 1998년 당시 IMF 위기로 인한 기업의 어려운 시기에 총수 자리를 물려받은 최태원은 혁신적 변화를 할 것이냐, 천천히 사라질 것이냐라는 말과 함께 생존을 위해 그룹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2002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그룹 세미나에서는 생존 능력이 없는 계열사는 흑자라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제주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임 이후 무난한 경영을 하고 있던 2003년 SK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소버린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소버린 사태는 모나코에 기반을 둔 소버린 자산운용이 SK 주식회사의 주식 14%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태이죠. 이 사태는 당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까지 간 결과 SK그룹이 어렵게 승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SK그룹은 보다 탄탄한 경영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SK 회장 취임 후 25년간 SK그룹 자산 총액은 10배, 매출은 6배, 영업이익은 9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출액은 83조 4천억 원으로 약 10배 성장했는데요.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 887조 원 중 거의 10%를 SK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SK를 이끄는 동안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단연 2012년에 있었던 하이닉스 인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태원 회장은 201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반도체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는 최태원이 반도체 시장에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보기술 분야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반도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SK그룹이 진행하고 있던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망으로는 그룹의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이닉스 인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영진들의 반대 이유로는 턱없이 높은 임수 금액 때문이었는데요.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2조 원이 넘어갔고 이는 SK그룹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경영진 대부분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SK그룹의 하이닉스 인수는 그룹의 사업 영역을 통신사에서 반도체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 함께 무섭게 성장하였고 그룹 내의 핵심 계열사로 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7,321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들었던 금액인 3조 원의 4배가 넘는 수익을 1년 만에 얻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최태원은 스포츠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농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매 시즌마다 SK의 프로농구단인 서울 SK나이츠의 홈경기를 수시로 관람하는가 하면 훈련시설 및 경기장 환경 개선도 직접 챙기는 등 평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포츠에 대한 최태원의 높은 관심은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SK는 후원사가 없었던 역도, 높이뛰기, 리듬체조 등 총 9개의 종목의 협회와 선수들을 후원했고 그 결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190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한국의 획득한 메달 중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메달이 SK그룹이 후원해주던 종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으로 SK그룹을 이끌어왔으며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통해 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는 대한민국 산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SK그룹 회장 최태원이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강세도 보였었는데요. SK그룹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SK그룹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지 주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진 아나운서 전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증권자 리포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금융업종, 특히 은행주의 주가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정책적인 변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은행업종 2025년 2분기 실적 전망과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까지 면밀히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은행업계 실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은행업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9개 은행 지주의 합산 지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 증가한 6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가 각각 43.9%, 51.7%로 두드러진 순이익을 증가 보인 반면 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순이익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안정적인 이자 이익을 유지했고 환차익으로 인해 일부 은행들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은행주의 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은행주의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는 시장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도입될 경우 은행주에 대한 투자자 풀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주가가 지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고 배당 성향을 늘릴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은 이미 총주주 환연을 3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업종 투자를 고려할 때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배당 수익률이고 두 번째,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인데요. 현재 은행 업종은 전반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기업은행은 배당 성향 35%에 근접해 투자 매력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은행 업종 내에서는 기업은행과 KB금융, 신한지주가 배당 수익률 및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은행별 투자 포인트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높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은 높은 배당 성향과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카카오뱅크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지방은행으로서 실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이익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투자 전략과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이긴 합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기대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접근하되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은행 중 KB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지속적인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업계의 최근 현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현명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은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압박에서도 시장은 개의치 않는 모습, 반도체주의 강세가 돋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넘기기도 했죠.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돌아온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현 아나운서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항공 AI 호재에 힘입어 S&P와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위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의 강세가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 문장으로 미국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 압박 속에서도 미국의 뉴욕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그럼 현진 아나운서도 한 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나비 효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무더운 폭염만큼 엔비디아의 주가가 4조 달러를 열었습니다. 이 파장으로 다양한 분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강세를 이어왔죠. 네, 저도 한 줄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200 돌파, 금리 인하 기대감에 뜨겁게 달아오른 증시.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코스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